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 뭉크가 남긴 많은 글 가운데 그의 예술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문구이다. 뭉크는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처럼 풍경이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상을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 자신의 기억을 그리려고 했다. 기억이란 감정과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기억을 그린다는 것은 그림의 대상이 화가의 뜻대로 해석되고 편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뭉크의 그림이 바로 그러했다. 절규에서 배와 난간, 후경의 두 사람이 단순히 보이는 것이라면 역동적으로 빠르게 휘몰아치는 듯한 자연 풍경과 공포에 떠는 중심 인물은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강렬한 기억을 시각화한 것이었다. 화가로서 그는 한 발 물러선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자 화자였다. 자신이 기억하는 감정을 그리기 시작한 뭉크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필요로 했다. 기존의 표현 방법으로는 자신이 겪은 그 격렬하고도 강렬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고 대상을 왜곡시켰다. 그렇게 자신이 기억하는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뭉크의 예술은 그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뭉크는 평생 외롭고 고독했다. 어린 시절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에 집착했다. 비극적 이별과 좌절을 겪고 병마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을 앓기까지 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 불안장애, 환각,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들은 뭉크의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운과 불행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고 자기 내면의 심연으로부터 그림의 대상을 찾았다. 뭉크의 작품이 담고 있는 사랑, 불안과 공포,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근원적인 감정들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뭉크라는 한 개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게 된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친구의 이야기를 뭉크의 그림에서 보는 것이다. 그의 그림에서 많은 이들이 동감과 교감의 지점을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표지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아마 이 표지 그림을 보시면 아주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절규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지요. 뭉크의 이 그림은 너무도 유명해서 뭉크를 몰라도 이 그림은 기억이 난다거나 또 그 스크림이라는 영화에서 그 가면, 허연 가면, 또 아마 이것을 모티브로 한 본 따서 만든 가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식 클라우드 8번째 책은 뭉크입니다. 일단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그림의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규라고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요 인물이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무언가에 쫓기 공포와 혼란 속에서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원래 제목은 번역 과정에서 의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제목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라는 것. 그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당연히 만나실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 이 뭉크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 그림 외에는 몰랐던 많은 작품들을 만난 것이 가장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 취향의 그림들,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들이 있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아, 이걸 원화로 정말 봤으면 좋겠다. 원화로 보면 또 느낌이 정말 다를 텐데 미술관을 가보고 싶다. 전시회를 좀 보고 싶다 하는 갈망을 아주 크게 느꼈어요. 아마 그만큼 뭉크라는 작가의 이름에 대해서, 뭉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절규 외의 다른 그림들은 많이 만나보시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아주 그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까지 몰랐거든요. 뭉크의 삶에 대해서, 뭉크의 어떤 혼란과 갈등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읽으면서 알아가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뭉크가 생각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말들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어쩐지 할 말도 없어지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게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죽음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제목부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에세이 같은 것들도 나오고, 또 제목이 뭐였지? 식탁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유사한 제목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아, 우리는 왜 죽음을 이제 언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죽음과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뭉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것들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성향에 따라서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책은 그냥 그런 이야기들과 뭉크가 남긴 뭉크 노트 글들을 발췌돼서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봐도 뭉크의 세계나 뭉크의 생각이나 뭉크의 그림에 어떤 담겨진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전시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사실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시들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딱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무화전도 있고, 모네의 그림 같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들의 전시도 있고,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 전시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뭉크도 언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뭉크의 그림을 찾아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는 힘들고 이 책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어떤
대리 감각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으로부터 애써 도망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언가 두려워하고 쫓기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럼 나만 그런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탄화가의 삶을 통해서 만나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함께한 책은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7번째 뭉크에 대해서 유성애 작가님께서 안내해 주신 책이고요. 책을 통해서 또 우리는 좀 더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겠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 Here.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 The story you are about to hear is true.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 Here. Only the names have been changed.